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제기돼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 부정수급 스캔들이 미 전역으로 퍼질 조짐입니다. 특히 블루스테이트가 타깃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LA 등 주요 도시에서 주 방위군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더욱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식 취임하고 첫 조치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열린 취임 선서에서 성경 대신 쿠란에 손을 올리고 선서한 최초의 뉴욕시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00명이 넘고 26,0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를 이용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더하면 총기 사망자 수는 40,000여 명에 육박합니다. 학생들의 홍역 백신 접종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정치 쟁점화된 이후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게 원인입니다. 접종률 하락에 따라 홍역 환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처음 제기돼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 부정수급 스캔들이 미 전역으로 퍼질 조짐인데요. 특히 블루스테이트가 타깃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1일 폭스뉴스에 나와 당장은 미네소타가 최우선이지만 우린 전국의 다른 블루스테이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도 조사와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며 법무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색영장과 소환장을 집행하고 있고 범죄자들은 수갑을 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진보활동과 판사들이 정의 실현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민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의 돈을 갈취하는 자들에게 속은 납세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대통령과 내각 전체를 막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주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 보육 지원, 식량 주택 안정화 등 복지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가 드러나 FBI 등 당국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돈이 최대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관측입니다. 미네소타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말리아계 이주민 커뮤니티가 있는 곳입니다. 10만 명 안팎의 소말리아계 이주민 가운데 일부가 이번 부정수급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소말리아 이주민을 부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수사 처벌과 부정수급자 추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수 성향 유튜버 닉 셜리가 지난 26일 공개한 고발 영상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보육시설 10여 곳을 현장 방문했으나 아이가 없는 유령시설이었다는 내용의 43분짜리 영상입니다. 복지부는 30일 미네소타주 보육시설에 제공되는 연간 1억 8,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LA 등 주요 도시에서 주 방위군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더욱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SNS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 시카고, LA, 포틀랜드에서 주 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주둔으로 범죄가 크게 감소했다며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들 도시는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면 훨씬 다르고 더욱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LA에선 법원 판결에 따라 주 방위군이 이미 철수한 상태입니다. 시카고와 포틀랜드에도 군이 파견됐지만 법적 문제로 현장 투입이 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및 이민 단속 일환으로 주요 도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고 있지만 법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3일 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며 시카고의 주 방위군 배치를 불허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선 주 방위군 병력 배치를 중단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미국 비자 심사 시 개인 SNS를 검증하면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은 해외에서 발이 묶인 직원들이 속출하자 원격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인도에 발이 묶인 직원들이 3월까지 현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마존은 원래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직원에게 최대 20일까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최근 비자 심사 지연을 고려해 이를 한시적으로 약 3개월로 늘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13일 기준 인도에 체류하며 비자 예약을 기다리는 아마존 직원들은 오는 3월 2일까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은 이 같은 한시 정책을 도입한 것은 미국이 SNS 검증 요건을 도입한 이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직에 발급되는 H-1B 비자를 소지한 거대 기술기업 근무자가 많은 인도에서 비자 심사가 특히 늦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구글과 애플, MS 등도 비자 심사 지연을 이유로 들어 외국인 직원들에게 미국 밖 출국 자제를 최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식 취임하고 첫 조치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열린 취임 선서에서 성경 대신 쿠란에 손을 올리고 선서한 최초의 뉴욕시장이 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어제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나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고 단 1초도 여러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의 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급진적이라고 여겨질까 두려워 원칙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진영의 좌장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주재한 취임 선서에서 맘다니 시장은 이슬람 경전 쿠란에 왼손을 올리고 선서를 했습니다. 뉴욕시장 취임 선서에 성경 대신 쿠란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곧바로 시정에 돌입한 맘다니 시장은 뉴욕 세입자 보호 및 주택건설 관련 행정명령을 연달아 내리며 공약 실천에 나섰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직후 플랫부시 소재 렌트 안정 아파트를 찾아가 관리 미비에 대한 거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들었고 시 정부가 임대차 갈등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만약 당신의 임대인이 책임감 있게 당신의 집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시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두 건의 태스크포스팀 신설 행정명령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오는 7월까지 주택 건설에 쓸 사유지를 찾고 또 다른 TF를 통해 프로젝트 속도를 떨어뜨리는 인허가 등 장애물을 찾아 없앨 예정입니다. 전임자 정책 지우기에도 나섰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2024년 9월 뇌물수수, 전자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내놓은 모든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취소된 명령 중에는 애덤스 전 시장이 이스라엘 지원 조치로 내세웠던 조치도 2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00명이 넘고 26,0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기를 이용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더하면 총기 사망자 수는 40,000여 명에 육박합니다. 총기 폭력 문서실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40,000여 명이 타인이 쏜 총에 맞아 이 중 14,600명이 사망하고 26,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소 4명이 한꺼번에 죽거나 다치는 경우의 하나는 다수 사상 총기 난사 사건은 최소 407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총기 사상 피해자 중 11세 이하 어린이 그룹에서 사망 224명 및 부상 461명이 발생했습니다. 12에서 17세 청소년 그룹은 1,030명이 목숨을 잃었고 2,73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단체가 집계한 총기 사망자에는 고의 살인, 자기 방위 총격사 및 사고 총격사가 다 포함되지만 극단적인 선택은 제외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본부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24,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체는 총기 관련 사상 피해자 수가 40,000명을 넘었지만 2021년 이래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선 지난 한 해 동안 날마다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의 총기 사용에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입니다. 학생들의 홍역 백신 접종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정치 쟁점화된 이후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게 원인이었는데요. 접종률 하락에 따라 홍역 환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치원생의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카운티의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50%에서 28%로 줄었습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엔 홍역 백신 접종률이 95%에 미달한 카운티에 사는 유치원 연령대 아동이 약 35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최소 5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카운티 단위의 통계를 발표하는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과거에 미국 학교들은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해왔으며 1980에서 81년엔 미국 50개 주 모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의 접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의회가 종교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서 백신 의무화가 점차 완화됐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백신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공화당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거세졌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홍역 환자가 2,000명을 넘어 1992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CDC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고된 홍역 확진자는 2,065명이며 그중 11%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환자들은 44개 관할구역에서 보고됐고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가운데에서도 소수 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의 환자 수는 1992년 2,126명의 확진 환자가 전국에서 보고된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세에서 19세이며 전체 감염자 수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명 확인됐습니다. 올해 백신과 항암제를 포함한 350개 이상의 의약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정부가 제약사들의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지난 9월엔 14개 제약사와 약품 가격 인하에 합의했지만 일부 약사들은 합의와 달리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맥스는 헬스케어 연구기관 3엑시스 어드바이저스 자료를 인용해 올해 예고된 의약품 가격 인상 건수가 지난해보다 250여 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약품 혜택 관리업체와의 리베이트나 할인 등을 반영하지 않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해 인상률의 중위값은 4%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약사별론 화이자가 약 80개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밝혀 가장 많았습니다. 인상 품목은 항암제 이브랜스, 편두통 치료제 너텍,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뿐 아니라 모르핀, 하이드로몰폰 등 병원 투여 의약품도 포함됐습니다. 인상률은 대부분 10% 미만에 그치지만 코로나 백신 코미나티는 15% 인상될 예정이며 일부 저가 병원의 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4배 이상 오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 미스칼라인도 약 20종의 의약품과 백신 가격을 2%에서 최대 8.9%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사노피와 노바티스 역시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나 구체적인 인상폭과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환자들은 다른 선진국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높은 처방약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 의약품의 경우 가격 차이가 거의 3배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의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14개 대형 제약사와의 약값 인하에 합의했으나 화이자와 GSK를 비롯한 사노피, 베링거 인게라임, 노바티스 등은 합의와 달리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베링거 인게라임은 자사의 당뇨병 치료제, 자디안스와 관련 치료제 3종의 공시 가격을 40% 이상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년 역사의 명품 백화점 체인삭스 글로벌이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매각 등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를 시도해왔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화점 체인 삭스가 지난달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1억 달러 이상의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해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삭스는 현재 채권단과 파산 절차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100년 역사의 명품 백화점 체인 중 하나인 삭스 피프스 애비뉴의 모기업 HBC는 지난 2024년 니만 마커스를 27억 달러에 인수해 백화점 그룹 삭스 글로벌을 세웠습니다. 명품 시장 둔화와 오프라인 점포의 영향력 감소란 도전에 맞서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삭스의 라이벌 백화점 니만 마커스는 1970년대 뉴욕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을 인수하면서 최고급 백화점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지난 2020년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삭스 글로벌은 이들 백화점 체인을 거느리며 비용을 효율화하고 부유층 고객을 유지할 수 있는 거대 백화점 소매 기업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 법인의 부채 부담은 삭스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삭스는 백화점의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연체된 대금을 분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규 주문에 대한 대금 결제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급업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삭스의 파산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팬데믹 이후 가장 주목받는 백화점 파산 사례가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 공중기병대대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영 중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ATI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창설된 5.17 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 공격 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17 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운용 중단이 부대의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체 부대가 투입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가디언은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47명이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각 주에서 올라오는 사형수들의 형집행 유예 최후 요청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사형 집행이 급증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24년엔 9개 주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플로리다주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텍사스 그리고 엘라베마 및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가 전체 사형 집행의 4분의 3을 점했습니다. 올해 사형 집행된 47명 사형수는 전원 남성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973년 사형제를 합헌 판결해 사형을 부활시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뉴욕 시민들의 기대 수명은 82.6세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이었던 2019년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 기대 수명 78.4세보다 4.2세 많았습니다. 뉴욕시 기대 수명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85.2세로 남성 79.7세보다 5살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의 기대 수명이 90.3세로 가장 높았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은 85.7세, 프레시메도우 85.2세, 베이사이드는 84.9세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 태평양계가 86.9세로 가장 높았고, 백인 83.3세, 히스패닉 82.8세, 흑인 78.3세 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독감으로 환자 최소 750만 명, 입원자 8만 1000명, 사망자 3,100명이 발생했다고 30일 발표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주간 입원자 수는 전주 9,944명에서 19,05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간 소아 사망자 수도 5명 발생해 총 8명의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32개 주에선 독감 활동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수준으로 17개 주였던 전주보다 급증했습니다. CDC는 지난해 9월부터 확산한 독감이 올해 3월이나 4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독감 유행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바이러스의 변이를 지목했습니다. H3N2 변이는 특히 고령층에게 심각한 증상을 유발해 입원과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고 수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